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주목해야 될 신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게 가장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까? 앞에 거는 그냥 다 그냥 뭐 예고편이고. 그런 건 아닌데 새로운 선수들을 본다는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한 해를 시작하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제 새 얼굴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좀 그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신인 선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선수는 딜런 크루스입니다. 그렇죠? 제가 새로운 선수를 소개드린다고 했었는데 딜런 크루스 작년에 데뷔를 한 선수죠. 앞뒤가 많이 다르시네요. 많이. 네. 2023년 전체 2순위로 지명이 됐죠. 폴 스킨스 다음으로 지명이 됐던 딜런 크루스. 동료였죠. 네. 2024년에 마이너에서 100경기 뛰면서 2할 7푼에 홈런 13개, 25도루 기록을 했고 시즌 막판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서 31경기 2할 1푼 9리에 3홈런 12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메이저에서 기록한 성적은 뭐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부 지표를 보니까 존 컨택트율도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높았고 헛스윙률도 리그 평균보다 낮았고 체이스률도 리그 평균보다 낮은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적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빠른 공 상대 타율이 2할 8푼 8리였고 95마일 이상 공의 타율이 4할 5푼 5리였습니다. 빠른 공에 대한 적응력도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좋게 보여주고 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처가 좀 안 좋았다는 점이거든요. 브레이킹볼, 커브, 슬라이더 다 합쳐서 타율이 9푼 8리였어요. 거기에다가 슬라이더를 상대했을 때 16타수 9안타에 8삼진이었는데 슬라이더를 쳤을 때 외야로 나간 타구가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심하다. 이런 점은 좀 빨리 개선을 해야지 워싱턴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초반보다 이제 갈수록 임팩트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선수가 이제 워낙에 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자양분으로 삼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 트렌드에 맞는 선수입니다. 잘 치고 파워도 있고 그쵸. 잘 뛰고 수비 잘하고 올해 베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급만 보더라도 타격 65, 파워가 60, 드루 70, 수비 55, 송구 60 이렇게 평균 이상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거는 극히 드문 유망주거든요. 많은 현지의 유망주 전문가들이 이 선수를 신인왕 후보 1순위로 넣는 거는 이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앞서 뭐 이제 이형 위원이 기록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저는 트리플 A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볼상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저는 이 점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외야 수비는 이미 뭐 플러스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타격 쪽에서만 잘 성장을 했을 때는 이 워싱턴의 우타설에 들어선 브라이스 하퍼의 재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딜런 크루스를 가장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볼산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타석당 볼넷률이 16%였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와 메이저리그에서는 8%대예요. 프로 와서는 좀 더 본인이 치는 쪽에 집중을 많이 했던 모습이었는데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게 된다면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선구안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도 더 향상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 대학 시절부터 그 스타성을 겸비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잘 풀리면은 진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제 두 번째 선수는 잭슨 조브입니다. 뭐 되게 뻔한 선수. 아니 뭐 뻔하긴 한데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 근데 선수니까. 지금 이희영 위원이 이제 딜런 크루스, 잭슨 조브 소개를 하셨는데 올해 신인왕 후보 양리그 다 1순위 선수들이에요. 그쵸. 네. 잭슨 조브는 2021년 전체 3순위로 고졸로 드래프트를 받았고요. 2024 시즌에는 마이너에서 3개 레벨에서 뛰었습니다. 상위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 2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36으로 아주 좋았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그쵸. 성공을 했어요. 네. 포스트 시즌에도 디트로이트 로스터에 합류를 했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성적은 좀 아쉽긴 하지만 나 아까 저 힌치 감독의 그 기용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잭슨 조브를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맞아요. 썼으면 더 성적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 계속 올리면서 성적이 썩 좋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잭슨 조브에게는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올 시즌 성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이제 90마일 후반대 100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스위퍼, 커터, 체인지업 전부 다 플러스 피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올 시즌 충분히 디트로이트의 선발의 한 축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지에서는 100이닝을 던져본 시즌이 없다 보니까 올 시즌도 트리플 A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데뷔를 했고 포스트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를 굳이 트리플 A에서 뛰게 할까는 좀 의문이 있어서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디트로이트가 잭슨 조브 신인왕 타면서 드래프트
드래프트 지명권 추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신인들 얘기할 때 투수 유망주도 선호하거든요. 또 최근 메이저리그가 워낙에 또 투수들이 이제 갈증이 심한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신의 투수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선수는 제2의 폴 스킨스가 될 수 있는 버바 챈들러입니다. 오, 네. 2021년 드래프트 3라운드 출신이고요. 3년 전 싱글A까지는 이 선수가 투웨이를 했죠. 타격이 근데 타이랩에서 막히는 바람에 타자점은 포기를 했고 투수에 집중을 한 이후에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블A 19게임 나와서 이제 6승 7패 ERA 3.70을 이제 기록을 했고 트리플A에서도 7게임 모두 선발로 나와서 4승 ERA 1.83이었습니다. 39와 3분의 2이닝 동안 54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 9이닝 나타 삼진수가 이제 12.4개였어요. 상당히 뭐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었죠. 트리플A에서도 이제 포심의 평균 구속이 96.8마일, 또 피안타율도 2할 9리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었고 세컨드 피칭인 슬라이더가 성적이 피안타율 1할 6푼 3리더라고요. 체인지업도 27타수 5안타, 피안타율 1할 8푼 5리였는데 특히나 헛스윙률이 41.2%였어요. 체인지업의 완성도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성적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피츠버그가 스킨스가 5월에 올라오는 바람에 앞서 이희영 의원이 언급했던 유망주 승적 보상 지명권을 못 받았어요. 그쵸. PPI라고 하죠. 근데 이전 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면 챈들러가 스프링 캠프 때 좋은 모습 보이면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피츠버그가 지금 계속해서 제로드 존스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도 챈들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버바 챈들러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좀 기억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버바 챈들러 생각했는데 이창석 기자가 앞서서도 버바 챈들러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많이 했어요? 했기 때문에 네.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제 마지막 선수는 피츠버그와 같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소속돼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유망주인데요. 퀸 매튜스입니다. 오. 네, 많은 분들이 이 선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 몰라요. 이 선수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인데 2023 시즌 4라운드에 세인트루이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상위권에 지명된 네. 선수는 아니었어요. 2023년에 NCAA에서 최다 탈삼진 2위를 기록을 했는데 1위가 폴 스킨스였고요. 오. 폴 스킨스 다음으로 많은 탈삼진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능력이 꽤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023 시즌에 드래프트 됐지만 프로 데뷔는 2024 시즌에 했습니다. 2024 시즌에 데뷔를 해서 4개 레벨을 거쳤어요. 싱글 A, 상위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속도 빠르구나. 네, 속도 엄청나게 빨랐죠. 26경기에서 8승 5패 2.76 그리고 143과 3분의 1이닝 동안 202K를 잡았는데 마이너에서 200K를 잡아낸 선수가 브랜든 팟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호. 그만큼 어려운 기록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베이스볼 아메리카 선정 2024년 올해의 마이너리거 투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원래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게 빠른 공의 구속이 좌투수인데 90마일 초반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마이너 리그 들어오면서 체중을 좀 불리면서 94마일 정도로 평균 구속을 끌어올렸어요. 최대 구속도 뭐 97, 8마일까지 찍게 되면서 더욱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됐고 그 밖에 체인지업도 좋고 슬라이더도 대학 시절에는 80마일 초반대가 나오던 게 90마일 가까운 구속까지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구위가 좋아지다 보니까 평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선수가 뭐 대학 시절에서도 159 이상을 던질 정도로 이닝 히터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고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인트루이스도 이 선수를 올 시즌에 스프링 트레이닝 성적을 보고 바로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서 퀸 매튜스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니터 형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 그쵸. 네. 웨인 라이트 같은 그러니까, 선수가 될 수 있는 선수. 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고급 정보를 또 들었네요. 아, 저 최대한 의외의 선수를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세 번째 선수는 의외의 선수인데 우리가 또 미주리주를 겹치네. 아, 그래요? 저는 캔자스티 로였습니다. 오, 네. 노아 카메론. 올해 신인왕 후보들은 다 사실 거론이 됐어요. 현지에서도 이제 뭐 AL 쪽은 잭슨 조브도 나왔었고, 코비 메이어도 있고, 템파베이 카슨 윌리엄스도 있고, 뭐 보스턴 오만 앤서니도 마찬가지고, 내셔널 리그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딜런 크로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쟁쟁한 스윙 선수들은 다 일단 나왔는데 세 번째는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 물론 메이저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캔자스티 자완 이제 카메론인데 2021년 드래프트 7라운드
출신입니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죠. 올해도 베이스볼 아메리칸 기준에서는 캔자스시티 8위 유망주였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진짜 뭐 이름값이 좀 떨어지고 기대치가 낮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포심이죠. 네.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포심의 구위가 약합니다. 작년에 트리플 A 이 9경기에서도 측정이 됐던 구속이 92.2마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피안타율이 3할 2푼 4리다 보니까 떨어지는 구속이 그대로 성적으로 직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커맨드와 딥셉션 또 무브먼트로 구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구속이 아직까지 좀 더 빨라질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희망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처음에 이제 트리플 A까지 올라왔습니다. 9게임 선발 ERA가 2.3이었어요. 오, 엄청 좋았네요. 네. 또 탈삼진 볼넷 비율도 5.64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었고 물론 5신인밖에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트리플 A 더 높은 레벨에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이 메이저리그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역시나 결정과 확실하게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체인지업입니다. 근데 그 어린 투수들이 체인지업 손에 넣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70마일 후반대와 80마일 초반대에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체인지업의 성적이 57타수 7안타, 피안타율이 1할 2푼 3리였습니다. 그리고 헛스윙률이 46.7%였어요. 그리고 상하 좌우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커브와 커터를 가지고 있고 커브와 커터의 성적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의외에 좀 복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캔자스시티가 워낙에 또 이렇게 젊은 선수들 잘 발굴해서 기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팀이라서 올해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좀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의외의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카메론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밖에 제이슨 도밍게스라던가 그쵸, 뭐 있죠. 달튼 러싱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좀 빅마켓 팀 유망주들은 제외를 한 게 이 선수들은 출전 기회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출전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리빌딩 팀들의 선수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 유망주 안 나왔네요? 애틀랜타 유망주 기대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2025년 주목해야 되는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